오늘 영상을 보시면요, 이 3종 시설물이 뭔지 정의, 그리고 왜 3종 시설물로 우리가 지정이 됐는지, 그리고 지정이 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요거까지도 알 수 있으니까요. 한 7, 8분 될 거예요. 7, 8분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종 시설물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아셔야 될 게, 옛날에 이제 상품백화점이랑 그리고 성수대교가 붕괴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대규모 시설물들이 붕괴해서 사람도 많이 죽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시설물 관리를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목적이 뭐냐면, 건물이나 시설물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데 맨날 대형 병원 가서 MRI 찍는 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 비용이 되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MRI 찍거나 초음파를 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 정도만 보고 1년마다는 동네 병원에 가서 그냥 간단한 검진만 받자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정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뭐 주요 용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 시설물이 무너졌을 때 얼마만큼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분류를 한 건데요. 그래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 명칭을 제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1층 이상이고요.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거 막 20층 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1종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규모 백화점, 뭐 동대구역 같은 거, 이런 거는 1종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종 시설물은 16층 이상입니다. 그리고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이 2종 시설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3종 시설물을 설명해야 되는데 1, 2종 시설물만 설명하고 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3종 시설물은 어디 갔냐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요. 3종 시설물은 2018년 이전에는 특정관리 대상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관리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지자체가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시설물 안전법 1, 2종이랑 같이 해버리자라고 해서 이 시설물을 3종 시설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제 제 3종 시설물이 탄생을 한 거고요. 그러면 작은 건물은 죄다 3종 시설물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3종 시설물도 그 대상이 있어요. 정해놓은 대상이 있고요. 그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3종 시설물도 아닙니다.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 3종 시설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정은 시청이나 구청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법을 한번 살펴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보면요. 제1, 2종 시설 이외의 시설물 중에서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는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종 시설물이 되려면 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정. 근데 그 지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이나 뭐 구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3종 시설물의 대상은 어떻게 되냐? 여기 보시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토목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건축 분야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대상 범위에 들어와야지 지정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 후 1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애초에 3종 시설물로 지정될 확률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종 시설물로 지정은 민간이 관리하는 건물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매년 2회씩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점검 비용이 뭐 적으면은 100만 원, 많으면은 15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의 3종 시설물을 지정하면 지정한 뭐 시청이나 구청도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만 지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요약을 한번 해보면 제3종 시설물이란 뭐냐면 시설물 안전법에 의해서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요 법이 뭐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나서 생긴 거고 2018년부터 3종 시설물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지정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전체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시설물 중에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3종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지정해서 관리하자라고 할 수 있고, 아니야 지정까지는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종 시설물로 지정된 거는 매년 2회 점검을 받고요. 지정되지 않은 거는 지정할지 말지에 대해서 매년 이제 조사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실태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문 받아 보실 거예요. 아마 3종 시설물로 지정되기 전에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런 공문이 오는데요. 이 공문은 아까 말씀드린 뭐 대상에서 선별되면 이제 지자체에서 3종 시설물 범위에 분류된 거를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실태 조사 결과 지정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것을 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고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는 양호 건물로 판정되면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관찰이면 2년에 1회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는 3종 시설물 대상이 된다고 하면 계속 반복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3종 시설물로 지정되고 나면 뭘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FMS라는 정보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 반기마다 정기안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안 적었는데, FMS에 매년 유지관리 계획이라는 걸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력하는 기간이 뭐 12월 말부터 1월, 2월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때 반드시 FMS 접속하셔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유지관리 어떻게 계획하겠다라는 것을 입력하는 이 세 가지 절차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기안전점검 같은 경우에 우리 시설관리자가 있는데 직접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답변부터 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시설 관리자분이 자격사항과 교육사항을 충족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2024년 7월 16일부로 요게 법이 살짝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자격사항에 건설기술인 중급기술자만 책임기술자가 가능하다라는 이 근거가 생겨가지고 시설 관리자분이 중급기술자가 아니라면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외주를 맡기는데요. 이 외주도 할 수 있는 업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있고요. 안전점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은 우리 몸으로 치면 MRI를 찍든 엑스레이를 뇌를 스캔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고도화된 어떤 장비를 가지고 점검을 할 수 있는 기관이고요. 안전점검은 말 그대로 이제 동네 병원에서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점검을 할 수 있는 면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곳에 맡겨야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의견이 많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안전진단 전문기관 그리고 점검 전문기관 요 두 가지 업종에서 할 수 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과 어떤 교육사항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인 중급기술자 이상이거나 건축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요거는 한 일주일 정도 교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충족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직접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세 가지 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점검은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3종 시설물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저희 으뜸안전기술로 전화하셔서 여쭤보셔도 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출처는 이렇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직접 찾아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